그래서 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4번 제가 표를 쓴 곳들은 다 철밥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대시와 화두가 고품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의 임경원 교수입니다. 공주대학교에 있는 특수교육과는 어떤 걸 하는 곳인가요? 네, 특수교육과는요, 장애 학생들이라고 보통 표현되는데, 이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유초, 중고, 또 전공과까지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 같은 곳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특수교육과를 나오셔서 특수교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현장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전문성이 사표 쓰기라 가지고 한 4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교사를 한 적도 있고,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에 2군데에서 교사 생활을 한 적도 있고, 또 노동부 소속의 직업 전문학교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생활도 하고 한 10여 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이제 장애인의 삶 전체에 대해서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실제로 그 장애 학생들하고 부딪혔을 때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10년째 스토킹 뭐 이런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선생님과 제자의 연을 맺으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가 와서 받으면 선생님 저 지금 집에 가요. 어쩌라고 나보고 저 지금 밥 먹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냥 자기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20년 넘었는데 지금도 안부 전화를 그렇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다. 자기 자전거 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끊이지 않는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죠. 그때 그러면 만났던 제자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시겠어요, 이제? 벌써 이제 40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어쩌다가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신학대를 가고 싶었어요.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신부님하고 상담했더니 평신도로 사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무엇을 해야 인생이 의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당의 친구 중에 특수교육과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 특수교육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특수교육이 특수부대 교육하는 건 줄 알았죠. 그때 그게 아니라 이제 장애 아이들을 평생 동안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거 평생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답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맞아 답이 없어 되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어?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매력을 느꼈어요. 인생이 한 번인데 법대 가서 뭐 판검사 변호사 되면 뭐 노력하면 되겠죠. 뭐 상대 가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면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런 인생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서로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나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교육 쪽이나 이 장애인 쪽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찾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되게 가치롭겠다. 신부님이 되는 거 못지않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떻게 교수로 또 넘어가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내 인생의 40대 정도까지는 다양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한 직장에 안정하고 싶지 않았고 다양한 배움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20대 중반에 사회에 진출한다고 봤을 때 40세가 된다면 한 1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은 돼야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뭐 좀 하겠다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세 정도 돼서 내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가고 싶은데 그때까지는 배울 수 있는 곳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4번 제가 표를 쓴 곳들은 다 철밥통이었습니다. 공무원, 뭐 교사, 뭐 중공무원 흔히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철밥통 직장이었지만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에서의 경험도 공부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석사, 박사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박사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들어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연구력을 좀 갖춘다면 현장과 이론을 골고루 알면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어떤 데 역량을 갖출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공부에 이제 매진을 했죠.
그럼 교수가 되고 나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이제 과의 내실을 좀 초창기에 좀 다지다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협력 개발에 관한 필리핀 지역의 빈민가의 이제 지역 재생,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좀 했고, 이제 학령기 이후에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옵션이나 대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같이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학령기 이후에 낮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평생교육, 평생학습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고, 야간이나 주말에 여가와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삶의 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사회복지법인 민들레처럼이라는 법인을 만들었고, 당진 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들레 일터를 이제 2015년도 정도에 만들어서 현재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이제 공주에 주거한활동센터라고 해서 평생교육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모델, 요즘 뭐 탈시설 운동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원이 있는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당진에서 지금 3번째 모델을 준비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제 공주 쪽에다가 농촌용으로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수라고 하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네.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좀 느끼는 보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자체가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들을 가져다가 현실적으로 장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 노인이 되어서 이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이런 교육적 접근들을 할 것인가를 응용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선생님 만드는 일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현장 모델을 만들어내서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참 괜찮은 모델 같다,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학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응용학문이니까요. 뭐 좋은 얘기만 하고 논문만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는 모델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또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을 2개의 수레바퀴로 돌리겠다. 인생이 짧잖아요. 딱 한 번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런 좋은 모델, 좋은 연구를 계속 가져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말씀하셨던 민들레 일터라는 곳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민들레 일터는 이제 당찬 경과라고 하루 경과를 소분하는 일이 주된 일인데, 보통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경쟁 고용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소위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꾸 잘려요. 취업했다가도 잘리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은데, 저희들의 이제 모토가 일에 사람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맞추겠다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장애인을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미 생산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여기 못 미치네? 라고 내려보는 거죠, 기준을. 저희는 출발점을 이 어떤 특정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지?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친구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맞게 어떻게 일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르죠.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일로 만들어줄까, 일과 어떻게 연계시킬까에 매칭을 시켜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터에 3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 1년씩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소위 정말 일하는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일을 찾아주기 위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연구하고 다양한 도전을 할 기회를 주고,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당당하게 이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인별 지원을 철저하게 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을 중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게 보호작업장이나 고용시장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것이 진짜 장애인 개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인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일터를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의 경험에 빗대서 뭔가 청년인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인생 한 번인데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해야 재밌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부딪혀보고 안 되면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 화두가 고품이었어요. 뭔가의 갈급함을 스스로 계속 찾아서
도전해내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성취감을 주고 재미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뭐든 좀 내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분야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